네, 오늘 시장은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번에 유입되는 게 아니고 시장 흐름 내내 유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아주 객관적인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6,900 신고가 돌파. 그리고 그것도 외국인들의 이런 강력한 매수세 유입. 오늘 진짜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4월 매수로 돌아온 외국인이 5월 첫날부터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시장에서 9조 넘게 매수하며 시장을 끌어올린 주역이었던 기관과 함께 외국인이 오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주와 전기전자에 집중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집중된 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주에 세린 메일을 이야기했는데 앵커님이 뭔 세린 메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5월 첫날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참회의 마음으로 5월에 세린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리포트가 있어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고 왔습니다. 미정 캐스터가 그런 걸 딱 지적해주면 한 반대로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은근히 잘 맞추는데요.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다. 이게 통계가 사실이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제도 오늘 참회의 마음으로 리포트를 하나 들고 왔는데 IBK 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였는데요. 2020년 이후로 코스피 상승률이 5월 코스피 상승률이 0.3%로 현저히 낮은 것은 맞지만 또 고려할 만한 요소로 4월에 코스피가 5% 이상 급등했다면 다음 달 5월 코스피는 단 한 번도 하락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4월에 강한 거는 1분기에 강력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1분기에 강한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그 해의 전체 실적이 좋을 거다. 이렇게 또 연관이 되면서 5월에도 강한 흐름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다만 5월 안에서 상저 하고의 흐름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상저를 만들 요인으로는 케빈 워시가 5월 15일에 취임할 예정이란 거. 원래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한 달가량은 짙은 관망세를 시장이 보였대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초순에는 좀 하락할 것이고 하지만 중순 이후로는 엔비디아 실적이 27일에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기대감이 그 전부터 조금 유입이 되기 때문에 중순부터는 슬슬 유입이 되면서 하고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저런 분석이 있었으면 지난달에 좀 일찍 좀 내주시지 왜 이게 오늘 나왔습니까? 오늘은 아니고요. 사실 지난주에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아서 대표님의 조언이 정말 필요한데 좀 평소랑 좀 다른 날인 건 분명하죠. 오늘 좀 장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난 우리 목요일 날 외국인들이 오히려 엄청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순매도를 해가지고 연휴를 보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미국 시장이 목요일 금요일 계속 이제 쭉쭉 신고치 경신하면서 우리 시장도 이제 아주 강하게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시작을 했어요. 저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롱마니 성격의 롱펀드들 이렇게 좀 가지고서 오래 가져가는 이런 펀드들의 성격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주시해야 될 거는 외국인의 현물뿐만이 아니고 항상 제가 보는 게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드린 바가 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현물에서 거의 한 2조 5천 3조 이 정도 지금 사는 것 같고 선물에서도 지금 1조 이상 이렇게 지금 사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랑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항상 증권 투자의 ETF 매수세가 들어와요. ETF 매수세는 기계적이잖아요. 하루 종일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도 사고 기계가 사고 그러면서 지금 지수를 6,900까지 끌어올린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롱펀드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말씀 주셨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숏 커버링 같은 경우 한번 확 물량 올라간 다음에 쭉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느낌인데 하루 종일 지금 들어오는 느낌이잖아요. 계속 그래서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점. 근데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주말에 쉬면서 봤을 때 EWY라고 하는 ETF 한국물 ETF를 봤을 때는 오늘 그렇게 크게 뜰 느낌이 없었는데 저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그 ETF 자금 이외에 다른 펀드에서 들어왔다고 봐야죠. 상당히 큰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미 국채 금리 유가 다 치솟으면서 이런 시장에서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경계감이 있었는데 미정 캐스터 이렇게 시장이 뜨거워질 거를 예상을 했어요? 오늘?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죠. 그쵸? 오늘 아침에 보고 아주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린 메이 하는 게 이제 격언인데 아까도 이제 리포트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4월에 강하면 5월에 강할 수 있다. 그때 달라요가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세린 메이 했으면요 그때부터 손 빨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손 빨았습니다. 작년에
그 바닥이 4월, 5월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세리메이 했으면 지금까지도 못 사는 거죠. 뭐 가장 늦게 사는 건데 그게 이제 5월 달이라서 꼭 그렇게 차별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최근에 AI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우리나 금리나 뭐 이런 매크로를 완전히 압도하고도 남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막 시장이 올라가면서 당시 이제 미국 증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이 이상은 못 가겠지 그런 비관론들이 나올 때마다 그걸 다 무시하고 막 증시가 솟구쳐 올랐던. 그게 증시라는 게 탐욕의 도가니이기 때문에요. 그 돈들이 다 돈 벌려고 하지 이게 뭐 돈 까먹으려고 투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인간의 광기를 분석하지 못하겠다고 옛날에 누군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대외 변수들을 분석하고 뭐 금리나 이런 걸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 미국 시장 맨날 고평가라고 하는데도 계속 지금 신기록 경신하고 있고 해서 참 해석하기 힘든 이제 시장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표님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빅테크 붐이다 이러고 그냥 올라타보고 이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죠. 꼭 따져야죠. 왜냐하면 제가 쭉 지난번에도 나와서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반도체 쪽은 지금 돈 잘 버는 게 맞잖아요. 투톱이 엄청나게 벌고 있고 우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거의 80%까지 영업이익을 벌어낼 거다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가총액은 엔비디아의 20%밖에 안 되는 그 수준에 있으니까 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IT 소부장들은 사실은 비싼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 AI 그 관련되는 이제 붐에 같이 쭉 올라가고 있는 뭐 전력 인프라나 변압기나 뭐 이쪽도 엄청 비싼 쪽도 많고 원전도 비싼 쪽 많고 그러니까 조금 옥석을 갈 필요는 있는데 지금은 ETF가 막 들어오면서 그리고 밸류에이션 안 보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막 사면서 주가를 올리고 또 올리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대표님께 여쭤봐야 할 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외국인들의 갑작스러운 유입의 배경으로 지금 미국 글로벌 트레이딩 플랫폼 이 IBKR 이게 한국 주식 거래 직접 거래가 이제 가능해졌다. 올해부터 이제 외국인 통합 계좌가 허용이 됐는데 국내 증권사가 실제 이제 해외에 있는 증권사랑 제휴를 맺어야만 그 해외 현지에서 국내를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전 세계 40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대형 플랫폼이랍니다. 이게 이번 주부터 이게 본격적인 거래가 허용이 된 부분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게 이제 인터랙티브 브로커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옴니버스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여기저기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편해질 수 있는 어카운트는 맞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허들들이 좀 있었잖아요. 장벽들이. 그런 거를 이제 쭉 이렇게 해소를 하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 같은 것도 되게 뭐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지에서 뭐 여권이나 아니면 이제 신분증 뭐 이 아이디 번호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플랫폼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그냥 막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뭐 좋은 게 있고 투자해가지고 리턴이 있을 만해야지 들어오는 건데 자기들도 딱 보니까 야 이거 보니까 마이크론하고 뭐 시게이트하고 샌디스크 맨날 올라가네. 근데 보니까 여기 메모리 투톱 있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증권이랑 그 플랫폼이랑 협력을 해서 4월 28일부터 이 파란 눈의 개미들이 우리 국내 주식들을 좀 살 수 있는 그렇게 한 시범적으로 4월 28일부터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한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늘 아침에 또 한 언론에서는 이게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서 삼성증권 담당자의 연락처를 찾아보고자 노력했으나 실패했어요? 실패는 했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레딧이라는 외국 커뮤니티로 보더라도 나 며칠 전에 나 SK하이닉스 지금 매수 걸고 KRX 시장 개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게시글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SK하이닉스 매매 창구를 보면요. 4월 28일부터 삼성증권이 매수 상위로 잡히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오늘도 SK하이닉스에서 가장 많이 매수로 잡히는 창구가 바로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삼성증권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은 홍콩 쪽에서 중화권 개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삼성증권이 이 미국권 개미들 대상으로 이거를 좀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오늘장에는 포착이 좀 됐습니다. 그 IBKR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봤잖아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국내 KRX 시장에서 한 2천여 개
기업들이 이렇게 목록에 올라와 있고요. 제가 계좌 개설을 못해서 매매는 못했습니다만 이 목록으로 하고 이 차트도 다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거래가 가능한 거는 뭐 분명해 보이는데 네네. 저도 최근에 이제 해외 뭐 홍콩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 증시에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시가총액으로 전 세계 이제 증시 중에서 이제 8위로 올라섰잖아요. 예. 영국도 이제 따돌리고 이제 올라섰는데 지금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시총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 커지고 있어요. 오늘 하이닉스 또 하이닉스 1000조 오늘 뭐 1000조가 넘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해외에서도 좀 보는 예.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제가 근데 해외에 별로 이렇게 지인분들이 많지는 않아가지고요. 대표님은 모건 스탠리도 좀 계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외국에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창구가 열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라고 제가 알던 사람들은 다 이제 법인 투자자, 이제 거액 고객들 뭐 이런 이제 고객들이 많았는데 네. 개인들도 뭐 아무래도 뭐 컴퓨터만 있으면 이제 어느 시장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싸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하다라는 상황이 있다면은 뭐 들어오겠죠. 그리고 뭐 금리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AI 붐을 확실히 제일 많이 타는 뭐 대한민국 뭐 코스피 증시 그러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뭐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이 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의 이 외국인들 유입 추세가 만약에 IBKR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게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더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해외에서 볼 때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우리 시장을 보는 눈하고 해외에서 보는 눈하고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예. 해외에서 보는 눈으로 볼 때 진짜 하나 확실한 것은 한국이 싸구나. 상대적으로 싸구나. 싸죠. 생각해 보세요. 거기 S&P 500 지금 평균 PER이 21배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거기 뭐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 3분의 1이니까 싸긴 싸구나인데 그들이 이제 모르는 거는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가 되게 순환적이다라는 거는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예. 네, 오늘 개인분들이 파시고 있는 종목이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이 다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네. 제가 뭐 항상 하는 말씀인데 예. 외국인이 사면은 개인들은 팔아요. 네. 그 외국인은 누구 걸 사가겠습니까? 개인들 걸 주머니에서 털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또 외국인들이 막 팔 때는 누가 사죠? 개인들이 삽니다. 살 사람이 없잖아요, 개인밖에. 예. 그래서 그런 건데 ETF가 어디로 가냐가 중요해요. 개인들 털리고 뭐 사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ETF가 외국인하고 같이 사느냐 아니면 ETF 혼자 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렇군요. ETF 수급을 계속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시에 전혀 지금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외 금융환경 얘기를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국면으로의 전환은 좀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FOMC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좀 다른 의견이 나온 것처럼요. 이번에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라고 연준의 입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연준 쪽의 소식에 능통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있는데요. 예. 연준 내부의 금리 경로 논의가 언제 금리 인하를 재개할지에서 이제는 어떤 조건에서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지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실제 닉 카시카리도 에너지 쇼크가 공급망 충격을 주는 데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유연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이나 FOMC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인사들의 발언도 많이 예정이 돼 있어서 네. 이번 주는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심지어 오늘 뭐 한국은행 부총재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한 상황인데 네. 금융 여건이 좀 인상 쪽으로 많이 어렵게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연초에 생각할 때랑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돼버렸죠. 미국이란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뭐 미국이 아무리 뭐 원유 수출국이고 해도 영향을 지금 받는 거고 최근에 이제 뭐 PCE 지표 나온 거 보면 이제 헤드라인 PCE도 높았고 물론 코어 PCE는 조금 그거보다는 덜했습니다만은 네.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이제 물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더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시장은 보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를 지금 여기서 바로 올릴 거라고 생각들은 안 하는데 제가 패드와치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런 숫자가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가 내년 뭐 1월이나 4월
가면서 오히려 인상 쪽의 확률이 더 올라가는 그런 이제 데이터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는 금리 인하를 금년 하반기 뭐 1회에서 2회 정도 한다는 게 이제 컨센서스였던 건데 그게 27년 내년 7월까지도 거의 동결 분위기로 페드와치는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뭐 페드 의장이 지금 교체돼 가지고 5월 15일 날 첫 이제 미팅을 합니다만은 이게 4대3 구조. 그러니까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이 한 4명. 그리고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3명. 이 4대3의 구조가 계속 뭐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내년 뭐 페드와치가 예상하는 그때까지 계속 이런 동결 모드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 들어오는 월시가 만약에 조금 정치적으로 모험을 하는 금리 인하를 감행을 한다고 보면 오히려 시장은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죠. 아니 물가 높은데 무슨 금리 인하예요.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연준에 대한 신뢰가 마구마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혹자분들은 미국채 30년물 금리를 봐라. 이게 5%를 넘어가면 증시에 충격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린 게 이제 예. 일드 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PER을 역수로 하면은 주식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이 나오고요. 그것을 이제 퍼센트로 했을 때 지금이 거의 한 뭐 4.7%, 8% 이 정도 이제 된다고 보여지는데 예. 우리가 10년물 기준으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4.5%를 가면은 그러셨죠. 거의 뭐 0.2%,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주식을 하려면 그래도 야, 한 3에서 4%포인트는 차이 나야지 밤새우고 고민하면서 주식할 맛이 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채에다 넣어놓고 그냥 잠이나 잘 자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10년물로 봐서는 뭐 4.5% 그리고 30년물로 봐서는 5.0%가 상당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금리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4.5를 기준으로 우리가 좀 네. 판단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10년물 보면은 4.3, 4.45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금리의 그러니까 실세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하면은 시장이 좀 할인을 해야 되는데 예. 시장이 할인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어, 네, 아직- 이익이 잘 나오니까 그렇죠. 네, 지금 수준의 금리 상황이나 이 정도는 더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이거를 딛고 지금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걸 이제 무시해도 될 정도의 이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역시나 이 주도주인 반도체 실적은 펀더멘털이 또 확인이 됐죠, 수출로? 네, 맞습니다. 4월 반도체 수출은 319억 달러로 전년비 무려 173%나 급증을 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고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37%로 역대 최고치. 특히 컴퓨터 수출이 전년비 515%나 급증을 했는데요. AI 서버 수요가 증가한 영향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올타임 하이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이 이번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AI 밸류체인하고 선박 이렇게가 수출이 괜찮은 것 같고 뭐 자동차, 2차 전지, 철강, 가전은 수출이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에 추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반도체도 이제 반도체 나름이죠. 제가 이제 투톱을 항상 이제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투톱이 있고 IT 소부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IT 소부장은 사실은 밑도 끝도 없이 오른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고공권에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진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너무너무 낮죠. 네. 비에이션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뭐 하이닉스가 저렇게 10% 이상으로 치솟는 게 뭐 상당히 뭐 이채롭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시총이 1000조를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거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SK 스퀘어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각각 시총 4위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 이거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이거 제가 증시에 한 40년 근처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예. 처음 봤어요. 이 정도까지 시총 상위로 올라오는 걸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는 뭐 그게 지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통주 올라가는 거 괴리율 정도 캐치업하는 따라잡는 그런 정도로 가고 있어요. 한 뭐 20% 남짓 이렇게 후행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통주라는 원주가 올라가면 우선주도 그냥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우선주는 배당도 좀 더 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SK스퀘어는 또 얘기가 다르죠. 그거는 이제 중간 지주사 아니겠습니까?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한 20% 들고 있는 중간 지주사인데 그 지주사가 그럼 SK 하이닉스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가 뭐 SK 그룹 내에서 AI 관련된 투자를 좀 맡아서 집행하는
그런 중간 지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 또 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또 추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주사라고 하면 그 NAV라고 해서 Net Asset Value 순자산 가치 대비 항상 할인율만 생각하는데 그거 이외에 기대할 게 주주 환원 그리고 AI 관련 투자로서의 주체 이런 것도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SK 스퀘어는 품절주 대열에 이미 6개월, 7개월 전부터 들어가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예.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총 4위가 적정해 보인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